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 12시 미국 긴급발표 36조 달러 빚 폭발, 은행 부도. 부자 아빠 기요사키는 미국 경제의 신뢰성 상실로 분기가 임박했다고 주장하고, 레이 달리오 창립자는 관세 혼란으로 미국 경제가 벼랑 끝에 놓여 있다고 하였으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트럼프 정책 실패로 미국이 붕괴되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미국은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채권과 주식, 달러 등 자산 위기, 대형 은행의 붕괴 조짐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소타임과 입지를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오늘 12시 미국 긴급발표 36조 달러 빚 폭발. 정말 심각합니다. 이제 제2차 또 금융 문제가 터지는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12시 미국 공동 긴급 발표. 사실 지금 말하는 분들은 쟁쟁한 정말 경제학자들이죠. 보시면 미 경제 제2 대공황 위기가 온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풍 전야. 어제 뭐 주가 많이 올랐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제도 그랬는데 뭐 큰 문제가 있겠어요? 자, 항상 잔잔한 지진이 온 다음에 큰 게 터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여진이 터질 수도 있어요. 미국 경제 붕괴. 자,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요, 미국 경제가 신뢰 상실, 실질적으로 이 말에 거의 다 동감을 해요. 트럼프가 정책 실패, 트럼프 정책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항상 불확실성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유럽 무역 전체 기회, 오히려 트럼프가 무너지면 전 세계는 이제 공동 한번 다시 세팅되겠지만 유럽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총재가 말하고 있네요. 트럼프 금리 압박은 통화 정책의 분기 신호다. 이미 미국 달러가 잘못하면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관세 혼란. 이 지금 관세 정책이 너무 혼란을 빚었는데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는 레이 달리오 창립자, 이 사람은요, 경제 위기까지 예측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창립자, 관세 혼란 피해 이미 늦었고, 미국과의 상호 의존성,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가 될 것이며, 이러므로써 미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트럼프 무역전쟁, 미국 경제에 아주 부정적이다. 때가 좋지 않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어떻게 국가 신용등급이 국제신용평가사 3사 모두 다 강등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잖아요, 지금. 자, 미국 제2의 대공황 발생. 부자 아빠 저자, 자, 기요사키 1929년 대공황 또 한 번 터진다, 이거예요.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 강등, 이미 붕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 주가, 채권, 부동산, 금융, 거품이 너무 심해요. 이건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미국 대장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무디스 미 신용등급 강등 108년 만에 최고 지위를 잃었다. 미국은 마침내 이제 세계 1인자의 지위를 잃었다. 미국 대재앙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신용 강등, 자산 위기, 은행 위기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신용 강등, 무디스 미국 신용 등급 AAA가 AA1 이렇게 떨어졌죠. 그런데 2011년에 S&P, 2023년에는 피치가 미국을 강등했고, 무디스는 참 많이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강등시켰어요. 이게 한 단계 강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떨어졌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가 당장 지금 경제위기가 또는 공황이 오지 않는 한은요, 한 단계밖에 안 떨어져요. 특별한 상황 아니면. 그런데 그게 화근이란 말이에요. 자산 위기. 자, 트리플 A 지위 박탈당한 미국. 막대한 재정 적자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적자가 미국의 금 다 팔아봤자 1조 달러인데
36조 달러예요. 빚이. 미국의 금을 다 판 거에 36배. 그 돈을 어디서 찍어내요? 자, 미국이 패권 국가고 기축 국가니까 괜찮다. 무슨 말씀하세요? 기축 국가니까 미국이 2007년에 금융위기 안 터졌습니까? 자, 자산위기, 국채. 문제는 국채. 미국 국채 거품이 최대예요. 지금도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것만 막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폭탄 돌리기입니다. 우리나라 거는 사도 그렇게까지 망하지 않는데 미국은 그냥 망해버립니다. 너무 지금 거품이 커서 3개월 동안 지금 최저를 달린다는 게 찜찜해요. 달러. 자, 거품 폭등했던 달러가 갑자기 또 1385원으로 폭락을 했어요. 달러가 무너지는 것은 미국 대재앙의 시작인 거죠. 금, 미국 자산 하락으로 금이 지속적으로 뛰고 있어요, 지금. 은행 위기. 자, 이제 은행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2년 전에 엄청난 유럽과 더불어서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자, BOA, 뱅크 오브 뉴욕 멜론, A1에서 AA2로 강등됐고, JP 모건, 웰스파고, 스테이트, 이것도 A1에서 A2로 강등.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은행, 뱅크런에 아주 취약합니다. 왜 이렇게 은행도 왜 신용등급이 강등됐냐? 이렇게 큰 대형 은행이. 정부가 빚이 많으니까요. 정부 지원이 불투명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정부는 지원을 못할 가능성이 커요. 38조나 있는 나라가 무슨 지원을 하겠어요. 초반에는 좀 해주겠죠. 근데 빚이라는 게 뱅크런도 있는데 그 조금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돈 단위가 큰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 신용평가사 등급 봤더니 원래 지금 무디스는 AAA 그리고 S&P는 자, 대문자 AAA, 피치도 대문자 AAA, 이게 최고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3대 신용평가사 미국 신용등급. 자, 먼저 2011년 S&P AAA 최고 등급에서 AA 플러스 다음 단계는 여기 두 번째. 그리 지금 등급을 하향시켰고, 피치도 2023년 8월 1일에 AAA를 AA 플러스. 여기 이게 한 단계 떨어진 것 같고 뭐 그래요. 자, 미국이 마침내 전 세계를 꽉 장악했던 그런 상황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디스. 자, 5월 16일 날 인하시켰는데 지금 AAA가 AA1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세계 최강의 지위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미국 채무 36달, 이게 문제예요.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미국이 가장 큰 문제는 채무입니다. 채무. 저 빚 때문에 미국이 망할 수도 있어요. 미국 경제는 파산, 채무 소화 불가능. YTN에서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목이 살벌한 제목들 많습니다. 자, 미국 채무 36달러, 채무 규모가 GDP 대비 125%. 미국은 빚이 더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사상 최고 위험수인데 채무 36조 3천억 달러.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1년에 3조 달러씩 급증. 와, 3조가 아니라요. 3조 달러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하루 이자 30억 달러. 와, GDP 150%는 파산. 지금 125%까지 왔으니까 150%는 것은 시간 문제네요. 심각성. 강력한 경제와 화폐를 가진 나라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아이러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미국 경제 위기가 터졌다라는 게 그때 이미 미국도 망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미국 경제 거품 성장. 자, 특히 조심하세요. 채권, 주가, 달러, 부동산. 이게 국력에 비해서 너무 부풀려졌어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S&P 500이나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너무 당연하다. 한번 10년간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미국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거품만 잔뜩 띄었죠.
특히 제조업이 부실한 나라인데, 자, 제가 미국을 혹평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비해서 너무 거품이 심각하고 요즘 돌아가는 전 세계 어떤 정치, 경제 이 분야에 대해서 트럼프가 혼란을 지금 너무 키우고 있어요. 해결 방안, 부채 해결, 성장, 과세, 인플레이션, 전쟁, 지금 심각하죠.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을 통한 부채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력을 활용하거나 재원을 차입하는 방법, 자꾸 돈을 빌리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 미국은 자꾸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건을 팔고 정상적으로 무역을 통한 흑자를 얻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관세 문제가. 그런데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미국은 위험해요. 보실래요? 국제 금값이 왜 이렇게 뛰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값이 뛰는 것은 미국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러를 믿지 못한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왜? 달러가 쓸데없이 양도 많은데 화폐 가치가 너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금 본위제도처럼 금이 뛰는 거고, 실제로 미국 CDS 프리미엄 정말 위험한 순으로 막 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가부채 지금 35조 6조까지 왔는데 10년 후에는 56조 달러까지 치솟는다. 심각하죠. 자, 미국 위기. 그럼 우리나라는 문제가 안 되느냐? 미국이 붕괴되면 모든 나라 다 영향을 받아요. 자,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대비할 게 있어요.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하락, 한국을 위협하는 이유. 미국 위기, 한국 경제 위협을 하는데, 먼저 미국의 위협부터 보면 실물 경로를 잘 파악해야 돼요. 고관세로 인한 수출이 계속 감소될 텐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비할 거니까. 두 번째, 금융 경로도 파악해야 돼요. 국채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텐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하느냐. 한마디로 살아있는 입체적 통상금융 정말 다각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관세 완화에도 신경을 써야지만 금융 흐름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입체적 통상금융을 준비해야 돼요. 국가부채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국가부채는 안전했었는데 이건 조금만 하면 그냥 나라 빚내 가지고 그냥 뭐 하고 그 짓거리 하느라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놀라지 마세요. 미국이 지금 국가부채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그 나라의 2.5배예요. 21년 국가채무가 970조였는데 맞는데 1000조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24년 1175조. 국가부채가 우리나라가 그나마 아직까지는 봐줄 만한데 문제는 가계부채 1928조. 기업부채도 세계 1위에서 3위권,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각각 세계 1위에서 3위권인데 국가부채마저 저 모양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죠. 특히 세계의 변동성, 우리나라가 취약해요.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달러 거품, 미국의 어떤 부채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때 여러분들 2년 전에 은행 뱅크런 확산, 미 SVB 이어서 두 번째 은행 폐쇄, 시그니처 은행, 그 대기업 대은행들, 큰 은행들이 갑자기 막 무너지고 뱅크런 터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거 재빨리 손 쓰지 않았다면 금방 터졌을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좀 위험하려고 할 때 살리면 금방 살려요. 그런데 이미 발작을 하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단계에서는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커질 수도 있어요. 보면 이때는 순발력이 있겠는데 또 터지면, 자, 은행 뱅크런, SVB, 초고속 분기, 스마트폰 하루에 56조 뱅크런 터졌고, 실리콘밸리가 줄도산 났고, 303조 급여 미지급됐고, 투자자, 채권과 금 등 안전자산으로 다 대피해버렸어요. 지금은 뭐 하루 10분 만에 다 빠져나가요. 자, 뱅크런, 문제점, 고객돈 단기, 대출 장기 갚지 못하고, 뱅크런, 미국 SVB, 제2, 제3 징후가 확대됐었는데 잘 막았죠. 고객 안심, 신용도, 경제회복, 금리 조절. 고객들이 안심하면 다행인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심할 수가 없어요. 난리죠, 난리.
한국의 영향,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이번에 터지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국내 은행 그때는 SV처럼 위험 노출이 적어서 안전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미국 확산, 뱅크런, 자본이탈, 금융위기. 우리나라는 뭐 이제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해외 영향은 덜 받는데 문제는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터졌다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뱅크런 터지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취약한 아킬레스건인 지금 자 여러분들 건설 쪽 PF 이게 터져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미국 대공황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공황 한 번 이미 터졌는데 또 실제로 대공황과 너무 똑같이 가다가 트럼프가 한 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양보하죠. 왜? 겁먹었어요. 트럼프가. 겁먹고 양보 안 했다면 아마 지금쯤 난리 났을 거예요. 본인 생각으로 우리 미국이 세계 최강인데 뭐 의시되다가 달러 폭락하죠. 국채 폭락하죠. 주가 박살나죠. 세계에서 안전한 것은 없어요. 가뜩이나 거품이 많다는 걸 까먹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 미국이 거품이 많다. 미국이 무너지면 이 중국이란 이 떼놈들이 설치는 게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설치는 거 자주 싫어하는데 미국이 그러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대공황 30년대에 미국 스마트 폴리법 59% 관세. 그러니 유럽하고 맞대응 하다가 결국은 대공황이 터졌는데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유럽하고 맞대응, 중국하고 맞대응. 위기, 금리 인상, 대출 증가, 부동산 거품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가 터졌던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보호무역 과도한 관세 때렸다가 지금 조용하고 있는데 왜? 겁먹은 거죠 이제. 과연 3개월 후에 관세 때릴 수 있을까요? 잘못했다가는 이제 더 난리 날 것 같은데 오죽하면 무디스가 미국을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어요. 미국 파산 자산거품 폭발, 주식이 지금 미국 거품 심하고 채권 심하고 부동산도 심해요. 그리고 아까 금방 두 번째 미국 연방부채가요 지금 34조 5조 달러.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다 팔아봤자 1조 달러라고 했잖아요. 심각합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회복도 못하고 있어요. 안전자산 급등. 그러니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뛰고 있고 이상하게 원자재도 안전자산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뭐 안전자산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대체자산도 뛰고 있어요. 비트코인 솔직히 좋지도 않는데 이 비트코인이 뛴다 이 말은 달러같이 가치를 못하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자, 미국발 경제위기 8가지 징조를 맥만 잡아볼게요. 6가지 징조. 미국 자산거품 최대입니다. 주식, 달러, 채권. 두 번째, 나스닥이 지금 계속 폭등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웬일로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당했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인 쓰나미는 이제 온다 이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 10년물과 2년물이 수시로 역전됩니다. 이거 터지면 반드시 경제위기가 왔거든요. 금리 인상 후 인하, 미국 긴축 정책 이후에 금리가 인상된 다음에 인하되면 꼭 사단이 생겨요. 이번에도 지금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뜩이나 2.5%가 위험해요. 금리가 내려가면서 인하할 때 이제 위험했었는데 이제는 5%까지 금리를 올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달러 강세와 금 강세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미국 부채 지금 갚을 길이 없어요. 36달러. 영원히 저렇게 빚이 갈 거예요. 아마 미국이 세계 최강을 계속 유지하는데 저 빚이 문제가 될 겁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중국도 문제가 빚이 심각하죠. 300조 GDP 대비. 자, 지금 미국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추락을 했네요. 자, 이제 세계 최강 미국이 무너진다면 늦어요. 미리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비해서 부의 창출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잔잔한 지진들이 발생하는데 미국의 상황은 머지않아서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달러, 거품이 심각합니다. 감사합니다.